어떻게 하면 고양이에게 우리의 미안함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안함을 전해야 하는지 몰라 반려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공경에 처한 집사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과한다 해도 고양이는 우리가 하는 사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과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관계가 이전보다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려묘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려묘와의 관계가 전보다 더 돈독해지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반려묘에게 사과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묘에게 사과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고양이의 행동을 먼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집사분들이 고양이의 꼬리를 밟아서 고양이를 아프게 만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작정 부상을 당한 고양이들을 쫓아가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만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를 하려면 일단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고 등을 굽히거나 귀를 펴는 것은 고양이가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이완된 귀, 세운 꼬리, 느슨한 몸짓은 집사분들의 반려묘가 집사분들과 상호작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고양이 신체 언어입니다. 고양이의 통증이 어느 정도 이완되었을 때 먼저 집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느린 속도로 눈을 깜빡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면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식하며 음성과 얼굴 표정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간식을 좋아하므로 반려묘가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면 긍정적인 결과를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결국 집사가 고양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반려묘에게 사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고양이가 얼마나 오래 화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다들 고양이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보통 단기 기억력이 30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고양이는 무려 사람의 20배인 10분 이상이나 기억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양이는 자신이 흥미있는 것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에 비해 고양이가 훈련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흥미가 없는 것에는 기억을 하지 않으려는 시큰둥한 고양이의 성격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일에 대한 기억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 불안, 공포, 아픔 등의 기억은 그때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냄새나 소리 등과 연관지어서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이런 기억력으로 인해서 고양이는 일회성의 나쁜 사건을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16시간 이내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꼬리를 우연히 밟고 사과한다 해도 고양이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학대는 기억을 할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학대는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우리의 사과에 있어서 용서를 했는지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반려묘가 여러분을 아직 피하고 있나요? 아니면 관계가 회복이 됐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고양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피하는 건지 걱정된다면 반려묘의 행동을 평소에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부정적인 경험 후에 계속해서 숨어있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아직 벌어졌던 일에 있어서 처리하는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으로 가는 것이 고양이에게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표시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 근처에 계실 때 고양이가 꼬리를 넣거나 내려놓거나 귀를 펴는 것은 아직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이완된 신체 언어를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고양이가 심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의 징후가 없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반려묘가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거나 여러분에게 몸을 비비적거리거나 심지어 꼬리를 털며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 누워있거나 쾌적한 상태로 잠을 자나요? 그렇다면 그 고양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을 뒤로하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평소 고양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유심히 봐야만 하겠죠? 그리고 사과를 하실 때 고양이에게 사과한다는 의미로 뽀뽀를 하거나 안아주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었고 고양이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바로 뽀뽀를 하거나 안아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하는 큰 허그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것은 진정성 있는 행동보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야생에서 살아온 고양이는 포옹보단 소리, 냄새, 페로몬 등 신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포옹을 하려는 등 누군가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포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데이트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지듯이 반려동물과의 스킨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고양이는 다른 동물들보다 예민한 경우가 많으니 반려동물이 허락하는 선에 있는 스킨십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애초에 고양이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고양이와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어 평소에 주의해야 하는 행동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스로 평소에 반려묘에게 있어서 어떤 집사인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와 고양이 사이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양이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꾸준히 강요하는 것은 집사와 반려묘 사이에 불편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발톱 다듬기 경험이나 원하지 않은 손님 주변에 고양이를 강제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큰 소음이나 낯선 물체로 인해 고양이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해당 고양이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으로 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보통 자신이 들어올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양이들이 원치 않을 때 계속해서 들어올리고 아기처럼 안아주는 것은 고양이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을 만들 수 있으며 심하면 관계적인 신뢰를 상실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양이에게 소리 지르거나 때리는 행위는 당연히 고양이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분노는 고양이에게 잘 행동해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은 그저 두려움의 존재로만 바라보게 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병원과 같이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장소를 방문 후에 고양이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정 사건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정감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휴일 같은 날에 손님을 모셔오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날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양이 스트레스 페로몬 스프레이와 같은 진정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페로몬은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생산하는 향신호로서 의사소통하고 영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페로몬 스프레이는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며 고양이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분양시설 또는 수의사에 대한 방문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경우 수의사와 상담하여 진정제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의사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의사가 지정한 처방약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 판매 옵션 등을 추천하거나 처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묘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고 사과하는 방법과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셔서 반려묘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렇고 결국엔 소통의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람끼리는 괜찮은 행동이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 언어에 대해 많이 알아가시고 고양이들의 본성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행복한 추억 서로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고양이에 대한 영상이 채널에 많이 있으니 채널 구경 한번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집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고양이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